필수 예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한수열 중에서 수렴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무한수열 중에서 수렴하지 않는 것은? 자,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1의 2의 n승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3분의 1의 2가 나오고 그 녀석 자체가 공비가 되고 걔를 n승으로 때려주는 거니까 9분의 1보다 되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n분의 1 더하기 n이니까 둘 다 똑같이 차수가 1차니까 어디로 가요? 당연히 얘는 2분의 1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대신 분모가 어떻게 돼요? 분모가 n분의 1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클 때는 n 플러스 1분의 1보다는 작을 것이고 작을 때는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 가는데 둘 다 어디로 가요? 둘 다 0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애매할 때 샌드위치 정리를 쓰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0으로 가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에 마이너스 3의 n승하고 1 더하기 3의 n승인데 충분히 커지면 이런 녀석들은 다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고르는 문제들은 뒤에서부터 풀면 돼요. 보통 뒤에 있어요. 왜냐 앞에 있으면 학생들이 고르고 뒤에 걸 안 보잖아.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답을 뒤에다 놓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뒤부터 풀면 되는데 자, 그건 뭐 최근 들어서 써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나 그랬다라는 얘기고 요즘 수능에는 그런 거 없죠. 그냥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다섯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1은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로그 2가 있고 위에는 n 플러스 4가 있고 분모가 뭐다? n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n이 무한히 커지면 어디로 갑니까? 얘가 1을 향해 가요. 1을 향해 가니까 로그 2의 1은 뭐야? 0이지. 0을 향해 가니까 얘가 어디로 가? 무한히 발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어떻게 돼요? 1보다 약간 큰 값입니다. 그래도 1로 갈 때 가더라도 1보다 약간 어떻게 돼요?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5번은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수렴과 발산을 따지는 거고. 자, 필수예제 2번 문제를 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냥 어떤 지식을 배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논리적인 체계가 점점점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논리를 공부하실 때는 앞서서 배웠던 논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아까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그 성질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명제가 유도가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유도가 되면 참 아니면 거짓 이렇게 푸는 거지 읽어보고 느낌으로 그럴듯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성질을 안 배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배운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 BN, CN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AN도 수렴을 하고요. AN, BN의 곱도 수렴을 한답니다. 그럼 BN도 수렴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수렴을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자, BN을 구하고 싶어요. BN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AN, BN으로 바꿔놓고 AN으로 바꿔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바꿔서 수렴한지를 따져보니까 얘가 어디론가 수렴을 한대요. 얘도 어디론가 수렴을 한대. 예를 들면 얘가 알파로 얘가 베타로 수렴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BN은 무조건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을 하나? 아까 얘기를 몇 개 했었죠.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베타가 0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중간에 AN이 0인 게 있으면 돼 안 돼? A인 게 0인 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얘기는 나중에 생각한다라 할지라도 요게 0으로 가는 것만 해도 그만 빼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니은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참거짓 문제를 낼 때 여러분에게 수열에 대해서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혹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직관적 이해를 합니까? 이런 게 안 나온다고요. 자, 직관적 이해를 하는 걸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런 게 내신은 나오는데 수능에는 안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거. 내신은 N 선생님이 잘못하시는 거죠. AN이 알파로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EN도 알파로 갑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AN이 알파로 가요. 그러면 짝수 번째들도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알파로 가겠지. 느낌상.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런 극한값의 성질은 안 가르친다고. 알려면 이게 뭘 알아야 되냐면 AN이 어떻게 수렴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수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유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명제를 만약에 수능에서 물어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류예요, 오류.
알겠죠? 이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직관적으로 당연히 그렇거든? 근데 왜 그런데? 그냥 그래. 알겠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2n도 알파로 가고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 2n 플러스 1은 베타로 가요. 이게 또 알파로 가요. 둘 다 알파로 가면 전체 수열도 알파로 갑니까? 홀만 해도 알파로 가고 짝만 해도 알파로 가면 전체도 알파로 갑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지금. 이런 건 안 나온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제를 풀 때 직관적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내 느낌상 그런 것 같음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카메라 돌려주세요. 자, n이 an에서 2bn을 빼면 0으로 가고 bn이 1로 가니까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뭐래?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에서 2bn을 빼요. 이것도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풀지 마시고 제대로 푸셔야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데 bn이 1로 가죠. 그럼 an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배운 덧셈의 성질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an 자체가 뭐였다고 애초에? a-2bn에다가 뭐야? 더하기 2에다가 bn을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나면 답이 나오지. 이 녀석은 1로 가는 거고 이 녀석은 0으로 가는 거니까 0에다가 2를 더하면 2가 돼서 2로 가는 거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맞다고요. 연산을 통해서. 얘가 1로 가면 얘가 2로 가니까 얘도 2로 가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극한값의 성질 배운 논리대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직관적으로 푸시는 게 아니고 그래야 엄밀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디귿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디귿. 자, an이 있고요. bn이 있고요. cn이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에서 an을 뺐더니 얘가 0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대충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대충 이해하면 AN, BN, CN이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있었는데 CN에서 AN을 뺐더니 0으로 간다는 얘기는 CN과 AN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지. 좁아지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Bn은 어떻게 돼? 거기 좁아지는데 끼겠네. 그러니까 Bn은 수렴하겠네. 이러면 틀린다고요. 이러면 틀린다고요. 오케이? 자,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냐면 여기서 보세요. 얘가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서 둘의 차가 0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수렴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알파로 가는 거지. 근데 단순히 둘의 차이가 0으로 가는 거면 얘네 둘이 수렴하지 않는데 CN과 AN이 수렴하지는 않는데 그냥 지네끼리 갖다 붙는 수가 있다고. 수렴하지 않는 채로. 이해 갑니까?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얘가 뭐라고? 얘가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지랄맞게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CN이 더 크니까 여기다가 살포시 n분의 1만큼 더해준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같이 진동을 하는 거야. 같이 진동을. 근데 다만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진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간에 낀 Bn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같이 진동을 하니까 나도 어때야 돼? 나도 진동을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수렴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덩어리가 수렴하지 않았으니까. 이해 갑니까? 내가 타고 있는 열차는 찌부가 돼서 내가 딱 꺾였지만 이 열차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야. 열차 전체 크기가. 알겠지? 그래서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알파로 간다 알파로 간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배운 논리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의심을 품고 발례를 찾기 시작하는 거지. 알겠죠? 배운 것들로 결합을 시키는 거지. 읽고 그런 듯 이러면 틀릴 수가 생긴다고. 눈에 직관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이해 갑니까?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수학을 공부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참거짓을 따질 거 아닙니까? 대학교 해석학 수업을 듣는데 와, 직관적으로 졸라 참이야. 이건 말이 안 돼. 당연히 돼. 아니고 막 말도 안 되는 발레 나오고 이런 거.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것도 아니야. 또 가우스, 여러분 들어봤죠? 가우스, 역대 최고의 해석자 가우스. 가우스한테 물어봤어요. 연속적으로 미분 불가능한 연속 함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어렵지? 다시 잘 봐봐. 미분 불가능한 연속 함수가 뭐예요? 미분 불가능한 연속 함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뾰족한 거지. 근데 가우스한테 물어본 거야. 연속적으로 미분 불가능. 여기도 미분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도 미분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도 미분이 불가능해서
모든 순간별로 미분이 다 안 돼. 계속 뾰족해가지고. 근데 연속인 함수가 있습니까? 라고 가우스한테 물어봤는데 가우스가 없어 한 거예요. 증명은 좀 힘든데 없어. 왜냐하면 자기 직관에 없으니까. 알겠죠? 근데 누가? 가우스가. 근데 나중에 발견됩니다. 있음. 노노 있음 하면서 발견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최고의 가우스, 압도적이거든. 가우스는 그냥 수학 역사에서 원탑이거든. 원탑. 그럼 두 번째는 누구야? 없어. 이진이 있고 이진. 그 다음에 가우스 앱솔루트리 원탑. 농구로 치면 약간 마이클 조던 느낌. 마이클 조던이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르브론 제임스가 세컨드냐, 뭐 카림 압둘 자바냐, 뭐 매직 존슨이냐, 뭐 세컨드는 의견이 분분한데 원탑이 마이클 조던이 아니다. 이건 뭐야? 이건 농알못이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 가서 마이클 조던보다 르브론 제임스가 좋은, 여학생들이 공감이 안 되는구나. 마이클 조던은 알지. 카림 압둘 자바 알아? 모르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런 겁니다. 가우스를 모르는 어떤 애가 수학자인데 수학을 공부하는 새끼인데 너 가우스 알아? 했더니 가우스 모른대. 그럼 그 새끼는 그게 이상한 거지,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뭐 누가 있을까? 리만 알아? 이러면 몰라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리만은 모를 수도 있는 거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가우스인데 가우스도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직관적으로 풀면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 알겠죠? 아니, 망한다가 아니라 망할 소지가 있다. 근데 망할 소지가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배운 걸 기반으로 푸는 거다. 이거 센티치 정리랑 묘하게 다르지. 묘하게 다르면 오히려 뭐라고 느껴야 돼요? 쎄한데? 이렇게. 알겠죠? 발리를 찾아본 쪽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수렴하지 않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르브론 제임스는 알지 않냐? 그도 안 들어봤어? 스테판 커리는? 커리는 들어봤어? 그냥 약간 이름빨이 있지 않을까요? 커리니까 이름 딱 들으면 기억이 남잖아. 그 커리가 카레거든? 커리큘럼 아닙니다. 자, 다시. 자, 필수예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수열 중 극한값 A1부터 AN까지에다가 n을 나눈 것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A1부터 AN을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n은 n 플러스 1이 되죠. 기억 같은 경우는. 근데 걔를 n으로 나누래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존재하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안 되겠고. 니은 2n승분의 1이 된 건데 2분의 1에서부터 2n승분의 1까지니까 1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2n승분의 1이 뺀 게 위에 분자가 되는 거고 여기 n이 되는 건데 n이 무한히 가면 사라지면서 1로 가죠. n이 무한히 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억이 틀리면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기억이 틀렸는데 니은도 맞으면 니은도 틀리면 디귿을 안 읽어보고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틀리면 니은은 맞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문제에 적용이 다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95학년도에 하나의 반례가 있습니다. 근데 95학년도는 94년이잖아요? 야, 그럼 너네 몇 살이야? 알겠지? 너네 태어나기도 전 10년 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인인데 벌써 10년 전이면 30년 전이잖아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30년 전에 반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냥 아니려니 이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얘를 쭉 다 합쳐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얘를 쭉 다 합쳐주는 거예요. 이런 수열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의 1승에서부터 마이너스 1의 2승 마이너스 1의 3승에서부터 마이너스 1의 n승을 합쳐준 건데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에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1과 0을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이 되는 거죠. 뺐다 했다 뺐다 했다 이렇게 된 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녀석인데 어차피 0과 1을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걔를 뭐로 나눈다고 지금 보니까 n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n분의 0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고 n분의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클 테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으면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여기와 여기 사이로 가면 0으로 가서 이 녀석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N은 알파로 가고요. BN은 0으로 가고요.
그러면 둘이 곱하면 어디로 간다고? 알파랑 0을 곱하는 거니까 0으로 갑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파로 가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니은 An이 알파로 가고요. An과 Bn의 차이가 0으로 간대요. 그럼 Bn은 알파로 가지 않을까? 왠지 차이가 0이니까 둘이 붙는 거라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An-Bn에서 An에서 An-Bn을 빼주시면 되죠. 그럼 Bn이 나오는 거죠. 알파에서 0을 빼는 거니까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동그라미인 거예요. 물론 결론은 똑같고 내용도 똑같지만 뭔가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다르다고요. 그냥 붙는 느낌이니까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라고? 차가 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An이 무한히 가요. 근데 An과 Bn의 차가 알파로 가요. 그럼 An이 무한히 가니까 Bn도 따라 잡아야 되니까 같이 무한히 가겠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배운 대로 풀시라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분의 bn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an은 무한히 간다고 방금 여기 앞에 써 있었어요. 그럼 an 빼기 bn을 구해봐야 되는데 bn이 뭐야? an에서 an 빼기 bn을 구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해야 bn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해 갑니까?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 당연히 여기는 둘이 똑같은 값이니까 1이 되고요. an분의 an 빼기 bn이 돼요. 근데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는 알파로 간다고. 얘는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그 알파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여기는 0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답은 1로 간다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한치의 오차가 없죠.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사실 논술을 공부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적분의 장점 중에 수투와의 시너지도 있지만 논술 공부를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엄밀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또 한 가지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원래 수학은 엄밀하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수열 AN과 BN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에 a n승을 때렸더니 2가 된다. 사실 우리가 최고 차이 계수가 상수가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n이 대략 어떤 모습이냐면 n분의 2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참거짓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값은 빨리 계산하면 끝이에요. 참거짓은 확실해야 되지만 값은 어차피 나올 거라면 빨리 계산하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 제곱 더하기 1 에서 bn이 있지 않습니까? bn이 7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n 제곱분의 대략 7 정도 된다. 이렇게. 그럼 지우면 7 나올 테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해 놓고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10n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0n 더하기 1은 뭐하러 풀어? 그냥 10n이라고 풀면 되지. 일단 써놓고 an 분해가 깔렸으니까 an 분해가 뭐예요? n분의 2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고 bn은 뭐다? n 제곱분의 7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사실 이게 제일 좋은 풀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거 지워버리고 요 n이랑 지워졌고 그리고 얘네끼리 지워졌고 얘도 지워지다 보니까 5, 7에 35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른 풀이가 되겠죠. 알겠죠? 참거짓 문제에서는 아차하는 실수가 가르지만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어차피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구하시면 되는데 혹시 아직 이렇게 해버리는 게 좀 찝찝한 친구들은 정석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10n 더하기 1은 내비두시고요. 여기다 뭐가 돼 있어? 거기 보니까 bn이라고 돼 있죠. bn. 알겠죠? bn에다 뭘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n제곱 더하기 1 해주시는 거고 n제곱 더하기 1은 내 맘대로 한 거니까 n제곱 더하기 1을 다시 나눠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또 거기 보니까 an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an에는 또 뭘 곱해야 되냐면 n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된다. 그거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다시 똑같이 n 플러스 1을 곱해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얘가 어디로 가고 얘가 7로 가고 얘가 어디로 가고 얘가 2로 가고 그 다음 다시 얘네들이 싹 다 지워지면서 어디로 가고 10으로 가니까 70을 2로 나눠서 35로 간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올바른 풀이법이고 실질적으로는 상수항 날려버리고 근사 때려서 차수만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35로 풀어도 문제는 없다. 이해 갑니까? 참거짓 문제에서만 엄밀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6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겠지만 공부할 내용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입니다. 일반항이 이거일 때 AN분의 B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는데 비추지만 되게 많이들 이렇게 풀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AN의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6n-5다.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수열의 일반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에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에 다시 3으로 나눈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6n-5가 되고 n 플러스 1이 되면 6만큼 커졌을 테니까 6n 플러스 1이 되죠. 걔를 다시 3으로 나눈 녀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4n에서 빼기 3분의 4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는 AN과 B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6분의 3을 구하면 답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죠. 맞죠? 별로예요. 이렇게 풀지 마시고 암산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암산으로 푸는 거는 꼼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열의 극한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왜 3분의 2인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왜 3분의 2가 나왔는가 답이. 왜 3분의 2인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BN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분의가 돼 있고 여기 AN이 있었고 여기 AN 플러스 1이 있었죠. 여러분한테 페이크를 논답시고 뭘 해줬냐면 AN이 등차 수열이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페이크로 넣었는데 사실 이 녀석이 어떤 등차 수열인지는 필요 없고 그냥 등차 수열이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거 이해 가세요? 자, 무슨 말이냐? 어차피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얼마큼 차이나? 공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차피 충분히 무한히 갈 놈이었고 그러니까 걔는 그냥 AN하고 똑같은 거예요. AN하고. 즉 정리하면 얘는 뭐였다고? 3분의 2 AN이었던 거지 이렇게. 근데 AN도 무한히 가든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등차 수열이니까 발산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3분의 2 AN이랑 AN을 비교하면 당연히 답은 3분의 2가 나왔던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냥 보자마자 등차고 일단 구하지 말고 등차인데 극한? 오케이 3분의 2 이렇게요. 이해 갑니까? 등차면 발산 근데 극한? 3분의 2. 그래서 극한 값을 구할 때는 어차피 상수항이 다 날아갈 거기 때문에 상수항을 일일이 써나가는 게 되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내 의미가 뭐예요? an은 등차 수열이라고 칩시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n분의 an의 의미가 뭐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차. 이해 갑니까? n분의 an이 공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차 자체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an하고 bn을 직접 비교하니까. 그냥 두 개 더해서 3으로 나눴으니까 3분의 2인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단계가 더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를 하나를 풀 때도 이렇게 계산 노가다로 풀고 끝이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결과를 나와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무한히 가는데 n제곱 더하기 15n에다가 13을 더하고 빼기 루트 n제곱 빼기 13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n제곱 더하기 15n 더하기는 그냥 뭐라고 바꾸라고? n분의 2분의 15라고 근사를 때려버리세요. 알겠죠? 적당히 상수를 바꿔준 겁니다. 이런 완전 제곱식이 된 거고 빼기 n분의 2분의 13으로 근사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지워주면서 2분의 28이니까 14가 나왔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죠. 당연히 유리화로 시켜서 풀어보는 것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긴 합니다. 자, 이어서 필수 예제 8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부터 n 플러스 1까지를 만족시킬 때 요 리미트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역시 이 문제도 정석으로 푸는 풀이법하고 그냥 쉽게 푸는 풀이법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으로 푸는 풀이법입니다. 오케이? A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n부터 n 플러스 1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얘를 전부 다 1항부터 n항까지 싹 다 더해. 자, 그러면 SN이 되겠지? SN이 됐다 치고 제일 작은 버전으로 싹 다 더한 거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만들어지겠고
제일 큰 놈을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고 푸시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라인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걔를 무한히 보내면서 n제곱으로 때려주시는 거예요.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위치가 바뀌겠지. 그런데 크게 알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상수는 다 지워질 거고 어디로 가? 2로 갈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답은 어디로 간다고? 2로 간다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 갑니까? 이해 갑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자, 얘들아. 이렇게도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기하학적으로 보는 거야.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위의 녀석이 n제곱이라고. 위의 녀석이 n제곱이니까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A1이 뭐예요? 1과 2 사이지. 1에서 조금 있으나 마나 하겠지. 2는 2와 3 사이지. 또 있으나 마나 하겠지. 3 사이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누르륵 있다가 누르륵 있다가 누르륵 있다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해 갑니까? 삼각형분에 뭐가 나온다고? 삼각형분에 네모가 나오는 거죠. 삼각형분에 네모가 나오는 거죠. 여기 뭐 좀 더 크고 작고가 의미가 없잖아. 답은 그래서 얼마다? 2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한가? 이해했어요? 원래 이렇게 풀었어요? 배웠지?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재밌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 풀게끔 문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졸라 계산한 문제 낼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근데 시각적으로 딱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준 거고 내가 해석을 해준 거고. 일단 이제 9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일카는 실력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아요? 저는 이런 기본 개념 수업할 때 너무 좋던데. 왜 이런 거 있잖아. 집 지을 때 막 벽돌 쌓을 때 있잖아요. 막 맨 바닥에 내가 벽돌 한 개씩 이렇게 쌓는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최상위 수업할 때는 힘든 게 뭐냐면 집이 다 지어지는데 거기다 지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구멍 나 있고 여기도 구멍 나 있는 거 여기도 구멍 나 있는 거 아는데 여기다 지붕을 쌓아야 되는 그 심정은 뭐냐면 불안불안해요. 일단 수업은 하는데 얘가 완벽할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수업하면서 되게 마음이 좋은 게 수요일 극한 필수 예제까지 진짜 이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요일 극한의 기본 개념은 완전 리얼 끝났다. 그럼 다음에 급수하면 리얼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딱딱 끝나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갈 수만 있으면 빵꾸 없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붕 딱 쌓을 때 단단하게 쌓아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기분이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AN 더하기 BN 어디로 간대요? 샌드위치 정리니까 20으로 가는 거죠. AN 빼기 BN 어디로 간대요? 샌드위치 정리니까 10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지 말고 빼야겠네요. 지금은 BN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BN 어디로 간대요? 10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BN은 5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더하기 빼기 샌드위치 정리를 합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필수예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죠. 필수예제 10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이렇게 정의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x의 2n-1승 더하기 x의 2n승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다시 여기도 x의 2n승에서 더하기 2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x 값에 따라서 함수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얘는 일종의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수가 되니까 x에 따라 범위를 나눠주시는데 제일 유명한 거는 얘네들이 사라진 지점, 마이너스 1과 1로 사라진 지점이 되면 0, 0, 0, 2분의 0이니까 0이 되겠죠.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수렴하는 점 중에 x가 1일 때는 어떻게 수렴한다고?
x가 1일 때는 1 가니까 답이 3분의 2로 수렴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x가 1보다 커지면서도 값이 달라질 수 있을 건데 x가 1보다 커지면서는 얘가 무한히 발산하고 얘도 무한히 발산하고 얘도 무한히 발산하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값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x 2n-1승이 발산하니까 걔로 나눠줍니다. 그럼 1 더하기 x, 여기는 x가 되겠죠. 알겠죠? 즉 정리하자면 1 더하기 x분의 1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보다 커질 때는 1 더하기 x분의 1이 나온다. 요렇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x가 1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똑같이 발산하니까 1 더하기 x분의 1이 나온다.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텐데 뭐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저는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끄덕끄덕 해줘서 고마워요. 자, f-2는 뭐라고?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답이 얼마야? 2분의 1이겠고요. f-2는 2분의 1이다. f2분의 1은 여기와 여기 사니까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알겠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하면 2분의 1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접근한다. 알겠죠? 구간으로 분할,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함수 이어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등장을 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개의 케이스는 수열일칸에서 출제될 만한 문제들이 전부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평권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 중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활용하면 문제를 되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서 필수예제 11번 문제 같은 걸 보시죠. 뭐 수학 읽을 거리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래요? 2에다가 2분의 1을 더하고 다시 뒤집은 다음에 2를 더하고 다시 뒤집은 다음에 2를 더하고 계속 뒤집은 다음에 2를 더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결국 귀납적 정의를 만들어주면 an 플러스 1은 뭐야? an이라는 놈을 뒤집은 다음에 사실 모양이 앞에 더해지는 거니까 앞에 더하긴 할 텐데 an분의 1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an분의 1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한수열 블라블라는 뭐라고?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수렴하지 않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야? 그 수렴하는 값을 알파로 놓으면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웃기는 게 여러분 어차피 수능은 어때요? 절대 그런 답이 없지. 답이 없음 이런 거. 맞죠? 그러면 수렴값을 극한값을 구하시오는 무슨 뜻이야? 그냥 수렴하니까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논술이 아니라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뭐라고 하면 돼?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푸시면 되고 논술 문제일 때는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요 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한값이 구해나가는 과정인데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는 x로 잡았네요. 그래서 x로 가고 얘도 2로 가고 결국 x분의 1로 가게 되는 거니까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 0이 된다.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쌤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일 것 같은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5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설마 마이너스 1려고? 플러스겠죠.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계속 2를 더했는데 마이너스를 갈 리가 없잖아. 더하기밖에 안 했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이 없네요? 응? 뭐라고? 내가 뭘 잘못 풀었어요 지금? 응? x제곱 2x 마이너스 1은 0
맞죠? 아이씨. 아니 이거 맞잖아.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 맞죠? 2. 제가 오라 그랬죠? 미친. 저 근해공식 아는데 실수한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할 거 다 했어요. 이론적으로 아실 건 다 알았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실제로 수능 문제에 나오면 새로운 수열이 등장하니까 새로운 수열이 등장한 케이스를 한 번 정도 다뤄보면서 수능 문제를 공부하는 것을 맛보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수열이 다 주어진 상황에서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는지 극한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만 풀어나가는 거였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러 직접 수열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 중이죠. 일일이 구해 나가시면 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푸는 법이 있는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직선이 1인 녀석이 생겼었고요. 기울기가 여기서 기울기가 수축한 거니까 마이너스 1로 간다고 돼 있었죠. 맞죠?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였었으니까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로 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그 전에 재밌는 게 이렇게 푸시는 게 가능해요. 얘가 y는 x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쪽의 점의 좌표를 구해서 이 점에 관련된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죠. x 제곱은 1,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면서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해갖고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돼? 교점의 좌표가 나오지. 그런데 그렇게 풀지 마시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쓰시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x. 이게 무슨 말이야?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근이 얼마입니까? 1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다시 또 1이지 않습니까? 알겠죠? 기울기가 1이면 뭐야? 역시 근의 합이 1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저긴 뭐가 돼야 된다고? 3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요 거리가 얼마다? 3루트이다. 요 거리가 루트이다. 요 거리가 5루트이다. 라는 것들을 금방 찾았는데 요렇게 새로운 수열을 찾았지 않습니까? 루트 3루트 5루트가 나왔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 삘이지? 그럼 등차 수열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등차 수열이라는 걸 정확하게 내가 구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되는 게 아니라 루트 2, 3루트 2, 5루트가 나왔으면 그 정도만 나왔으면 그것도 수능에서 나왔으면 이건 규칙이 맞는 거예요. 쌤, 그러다가 나중에 아닌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나와요. 알겠죠? 수열 자체가 뭐야? 애초에 규칙적으로 수열을 나열한 걸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규칙적인 수열, 갑자기 대의 뒤통수를 날리는 수열 이런 건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럼 루트 2, 3루트 2, 5루트 2 순간 뭐야? 2루트씩 두 번 커졌다. 뭐야? 그러면 공차가 루트인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다소간의 뭔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현명합니다. 알겠죠? 그럼 공차가 뭐라고? 2루트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 n분의 ln이 뭐라 그랬지? 등차 수열을 n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 공차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답은 2루트이다 라고 풀면 필수 예제 12번까지 정리가 되는 셈입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복습 문제까지 전부 다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는 급수부터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